자, 이제 우리가 역행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행렬 방정식을 풀 때 역행렬을 알면 그 행렬 방정식의 해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절에서는 역행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1,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예제의 행렬에 역행렬 구하는 거는 결국 여기 보시면 어떤 행렬 x, y, g, w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죠. 바로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이 되는 그러한 행렬 x, y, g, w를 구하면 됩니다. 이거는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이라고 하는 식과 2번이라는 식으로 나눠지는데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여기죠. 이 둘 다 개수 행렬인 일치해, 그죠? 똑같은 개수 행렬을 갖고 이 첨가 행렬은 조금 달라지죠. 상수항이 1, 0, 이쪽은 0, 1이기 때문이니까 조금 달라집니다. 자, 푸는 과정 한번 보면, 자, 이제 첨가 행렬을 풀어야 되니까요. 하나는 1, 0을 집어넣고 하나는 0, 1을 집어넣었죠. 자, 그런데 두 개를 이제 같이 보는데, 물론 이제 첨가 행렬을 기약 사다리꼴로 푸는 방법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일단 같이 따라 볼게요. 그래서 자, 어디를 보라고 했죠? 바로 여기를 보라고 했죠. 여기를 봐서 하나를 0이 아닌 거 하나 정하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식이지만 두 번째 식 2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1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1을 가지고 바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줘 버리는 거죠. 곱하기 1을 해서 그대로 더합니다. 그럼 당연히 0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2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식 2도 똑같은 과정이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고, 여기만 0을 더했으니까 0, 1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과정들 거치고 있고요. 행렬 모양은 좀 달라 보여도.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위에서, 여기가 정리가 된 거죠. 여기가 정리가 됐으니까 요만큼만 보면 되는 거죠. 요만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만 보면 되는 겁니다. 다행히 마이너스 1이면 0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에도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주고, 아직 기약 여기를 위를 보면 사다리꼴은 됐지만 기약 행사다리꼴은 아니니까 이번엔 거꾸로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곱하기 1을 해서 더해주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을 해서 더하면, 이쪽 원하는 기약 사다리꼴로 첨가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의미를 보면, 첫 번째 이 기약 행사다리꼴을 보면 x와 g가 1, 1인 걸 알 수 있고, 바로 여기 두 번째 기약 사다리꼴을 보면 y와 w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주목하실 분은 뭐냐면,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나눠졌는데 그거의 첨가 행렬을 풀 때 풀이하는 방법이 같이 해도 똑같이 된다는 거죠. 두 개를 따로따로 나눠서 하지 말고 이 방법을 그냥 그대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 개수 행렬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처음에 식 1에 1, 0과 식 2에 0, 1을 그냥 붙여주는 거죠. 붙여줘가지고 그 변환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줘.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기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1 가지고 여기에 더해서 정리하니까 아래쪽 다 더해주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요 모양까지 나왔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다 해서 다음과 같이 다 정리하고요. 기약 행사다리꼴을 만들어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정리해가지고 여기를 완벽하게 단위 행렬로 만들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다시 원래의 그 행렬 방정식 또는 연립 방정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거였죠. x, y, g, w 이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의미였거든요. 결국 원래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합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위 행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곱하나 만화인 거니까 예, 바로 x, y, g, w는 행렬이 뭔지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나눠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합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잘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처음부터 이 행렬을 두 개의 연립일방적 방정식으로 나누지 않고 처음에 이거였죠. 예, 역행렬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렬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예, 보시다 같이 예, 합쳐서 죄송해요 여기죠. 예,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첨가 행렬로 풀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역행렬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 예, 중요합니다. 예, 별표도 치고 예,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라는 행렬 오른쪽에 붙이는 거예요. 예. 붙이는 겁니다. 오른쪽에 뭘 붙이는 단위 행렬을 바로 붙이는 거예요. 위에 한번 보시면 예. 여기 아이고 예. 예, 너무 제가 많이 필기를 해서 예. 이 정도만 지울까요? 예, 여기 보시면 A라는 행렬 오른쪽에 단위 행렬을 붙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의 n차 정사각형의 A에 대해서도 오른쪽에 단위 행렬 같은 크기의 단위 행렬을 붙여줘서 이 행렬에 대해서 기본 행렬사를 통해서 기약 행사다리꼴을 만들려고 시도하시는 겁니다. 만들려고 하시면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부분이 단위 행렬이 되면 예, 가역 행렬이 원래의 A가 가역이란 뜻이고 오른쪽에 나타나는 행렬이 A의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 단위 행렬로 바뀌지 않으면 예,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산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면요. 예, 여기 중요하다는 표시가 지워졌네. 그죠? 예, 다시 기록을 하면 A라는 행렬 오른쪽에 단위 행렬을 붙여가지고 예, 긴 n 곱하기 2n 긴 행렬을 만들고요. 기본 행렬사를 시작해서 기약 행사다리꼴을 목표로 하시는데 단위 행렬까지 도달하면 A는 가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행렬이 바로 A의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행렬이 A의 역행렬이 되고요. 만약 단위 행렬로 바뀌지 않으면 역행렬은 없다는 거죠. 자, 이거의 따름 정의를 그래서 보면은 가역 행렬이라고 하는 건 A는 단위 행렬과 행동치라는 거고 또 단위 행렬과 행동치인 정사각 행렬은 행계수가 n이라고 했죠. 그때 한번 우리 그 행계수와 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동치 조건을 잘 아셔야 되고요. 요번 우리 선형대수와 관련 수업이 끝나면 아마 이 세 가지 동치 조건 말고도 더 4번, 5번에서 아마 7번이나 6번 정도까지는 예, 더 배울 겁니다. 배울 거고요. 인터넷 혹시 예, 위키 같은 데서 역행렬 한글 버전도 검색하셔도 좋고 한글 버전은 이 사람들이 어차피 위키는 개개인들이 다 해주는 거니까 잘 검색이 안 되면 인버터블 매트릭스 예, 가역행렬이라는 제목으로 영문 위키를 검색해 보면 이 동치 조건이 한 11가지인가 12가지인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역행렬인지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 가역행렬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이제 세 가지 배웠죠. 예. 가역행렬이라는 그것은 단위 행렬과 행동치라는 거. 다른 말로 행계수가 n이 되면 그것은 다 같은 조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볼 텐데요. 3 곱하기 3, 2 곱하기는 많이 해봤으니까 3 곱하기 3의 역행렬을 한번 찾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리고 나서 뭐 1차 방정식 푸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행렬, 이게 A죠, 이게. 예, 얘가 A인데 A 오른쪽에 뭐를 붙이라고 했죠? 예, 단위 행렬을 붙였죠. 예. 그래서 제가 한참 풀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죄송하게도 좀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괜찮다면 여러분 이제 좀 강의 동영상을 멈추시고 직접 가우스 조단선만 속어법을 해보셔도 좋고요. 저 여의치 않은 분은 제가 한번 수업 시에 보여드렸던 일단 손을 푸는 거를 가장 기본 생각하셔야 되고, 세이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한번 직접 빠르게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더니 자 어때요? 기약 행사다리꼴이 됐는데 모양이 뭐랑 완전히 똑같아졌죠? 바로 단위 행렬이 됐죠. 가우스 조단 속어법을 통해서 단위 행렬과 똑같이 만들 수 있었으니까 이 A라는 행렬은 가역 행렬이고 바로 이 오른쪽에 이만큼 얘죠. 이만큼이 바로 A의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2번 푸는데 2번 연립 1차 방정식인데,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바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위와 아래에 똑같이 곱해지는 거, 그게 바로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건 바로 XYG였죠. 그죠? 오른쪽 하고 이건 뭐 그대로 쓰면 되니까 이런 행렬 방정식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위를 보시면 1번의 A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1번의 A랑. 그래서 지나갔는데 이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번의 방정식을. 그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라는 행렬에 오른쪽에 2-1, 3을 붙여서 이런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푸는 게 원래는 방법인데, 지금에는 역행렬을 이미 구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행렬은 A가 A 역행렬을 양쪽에 곱해가지고 한마디로 이항을 시킨 거죠. 이런 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조금 전에 구한 A 역행렬과 이 열벡터를 곱해서 계산해 보시면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 어차피 0이니까 마이너스 3을 얻게 되는 거죠. 다 계산해 주시면 해를 쉽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 3절 뭐 큰 흐름 방식은 다 설명을 했는데요. 역행렬을 이용하여 연립 1차 방정식 풀기 보여드리면 뭐 이런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면요. 자, 여기서 이 개수 행렬,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A11, A12 쭉 해서 A1n, A21, A22 쭉 해서 A2n, AN1, N2 쭉 가서 ANN까지. 이 개수행렬을 A라고 하면 이거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X는 바로 변수들의 열벡터고, B라고 하는 건 우리 상수항이죠. 그러면 일단 처음에 어떻게 줘요?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그죠? 여기 좌변에서 A를 없애줘야 되는, 또 이항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양변에 역행렬을 곱해주죠. 그리고 나서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앞에 두 개를 먼저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면 단위행렬이 되는 거죠. 신기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걸 바로 곱한 거니까. 그리고 단위행렬이 왜 중요합니까? 곱하나 마나인 거니까. 그래서 곱하나 마나인 게 돼버렸으니까 좌변은 다 정리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만 남고 우변은 바로 답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A라는 행렬을 어떻게 써야 되죠? 2, 3, 마이너스 1, 2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라고 하면 얘는 되는 거죠. 2, 3 마이너스, A라고 놨으니까, A 곱하기 XY. 이거는, 8, 3. 이거죠, 지금. 이런 행렬 방정식인데, 그냥 간단히 표현만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XY는, 물론 A의 역행렬이 있다고 하면, A 역행렬,
83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A 역행렬을 2 곱하기 2의 경우에는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한번 선형돼서 뭐 앞에서 나온 방식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 아마 행렬을 배웠으면 아시겠는데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걸 빼는데 지금 7분의 1에 요 두 개는 순서를 바꾸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이렇게 얘가 우리가 찾는 그 역행렬입니다. 그래서 곱하는데 7분의 1은 뭐 미리 안 곱해도 되죠. 상수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8, 3을 곱하면 되는데 7분의 1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이렇게 잘라서 곱하는 거니까 먼저 얼마죠? 16에서 9를 빼니까 7이 되나요? 7이 되고 그리고 8에서 6을 더하니까 14가 되고요. 7분의 1이니까 여기가 1, 2가 되네. 그래서 간단하게 역행렬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그래서 원하는 답을 구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검산이라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검토죠. 검토.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 어떻게 하면 되죠? x가 1, y가 2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x의 1, y의 2를 대입을 해 보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이중항을 꼭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도 계산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 잘 풀고 중간에 하나 실수를 해서 틀려버리면 너무 억울하죠. 그죠? 이게 답을 구했으면 이런 거는 답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주 쉬워요. 그죠? 넣어보면 돼요. 그죠? x의 1, y의 2 넣어보면 실제로 2 더하기 6, 8 맞잖아요. 그죠? 되고 하나 더 넣어보면 그냥 완벽합니다. 1, 2 넣어보면 4에서 2를 빼는 거니까 3 맞죠. 그죠? 이렇게 항상 검산하는 과정을 몸에 배서 좀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한두 가지 실수 때문에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뭘 했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하여 매우 간단히 표현했죠. 사실은 마지막에 배운 걸 할 수 있는데 복잡한 식들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X는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A라고 하는 게 정사 행렬이고 역행렬이 있으면 가역이면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X는 우리 그 1차 방정식 풀듯이 A 인버스 B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기존의 방정식 1차 방정식 풀던 것과 행렬 방정식의 유사성을 보셔야 돼요. 유사성. 뭔가 비슷한 일을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또. 자,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했냐면 숫자의 역수가 필요하던 행렬의 역행렬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런 걸 역행렬이라고 했고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배운 역행렬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또는 공식상으로는 역행렬을 이용해서 설명하나 표현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깔끔하지만 여기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하지만 실제 계산은 우리가 원래 배웠던 가우스-조르단 소거법으로 원래 하던 식으로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게 어차피 역행렬 구하는 것도 가우스-조르단 소거법으로 또 풀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낫고요. 다만 이 역행렬을 같은 역행렬을 여러 번 이용한다고 생각되면 한 번 계산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써먹으면 되니까 그럴 땐 유용합니다. 그래서